안녕하세요. 98.9MHz 세종 FM 방송 세종시 역사 속의 인물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유태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종대왕을 보필했던 세종시의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역문화연구소 오상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 창제의 주역이자 사육시인인 성삼문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종시가 한글 창제와 굉장히 인연이 많은가 봅니다. 성삼문 선생님도 이곳에 사셨나요? 세종시에는 살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살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성삼문 선생은 박평년 선생님하고 다르게 혈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1903년에 성삼문 선생의 제사를 받드는 봉사손이 결정되는데 금남면 달전리에서 대대로 살았던 사촌들의 그 후손입니다. 창명성 씨 후손 중에서 정해졌습니다. 예, 그랬군요. 근데 오늘 얘기는 좀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예. 1672년 인왕산에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사태가 났는데요. 그 항아리 속에서 성삼문 선생의 신주가 발견되었습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봉사손이 결정된 1903년에 달전리로 모셔져 있고 그리고 그 신주를 모시고 한국전쟁 때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하, 그런 인연으로 성삼문 선생님이 달전리로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신주 발견에서도 송시열 선생이 등장합니다. 송시열 선생은 또 왜? 그 당시에도 그런 일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신주를 발견한 중인 쪽에 있는 사람이 선비지 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자 그 선비들이 송시열 선생을 찾아갑니다. 선생이 깜짝 놀라서 동분서주합니다. 그 결과 부인이 운봉박씨 박종우라는 분의 집안에 노비로 끌려갔는데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렇고 지금도 그 달전리에 있는 후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운봉박씨 박종우 선생이 부인을 여느 노비처럼 대하지는 않았다고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예. 액면 그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요 윤색이 좀 됐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성삼문 선생의 아버지 묘가 그리고 부인의 묘가 지금도 성삼문 선생이 태어난 그 동네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전해지는 것으로 봐서 이런 얘기가 전적으로 꾸며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보면 글씨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송시열 선생의 문집에 보면 이거는 여자 글씨체가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군요. 그러면 노래 두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선희의 2년 들어보겠습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눈물 진 나의 뺨을 쓰다마주면서도 다른 손은 칼을 거두지 않네. 또다시 사라져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고운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주오. 나의 모든 것들이 손대면 사라질 듯 끝도 없이 겁이 나서 무엇도 할 수 없었다 했죠. 아픈 내 목소리에 입 맞춰주면서도 시선 끝엔 내가 잊지를 않네. 또다시 사라져 아득히 멀어지는 찬란한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네, 이선희의 2년과 안예은의 홍연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송시열 선생님이 거기에 또 관여됐다는 것도 또 제가 워낙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처음 듣는 얘기기도 하고 신주가 그 인왕산에 묻히게 된 경위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성삼문 선생의 부인이 묻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비로 끌려가면서도 거기서 제사를 계속 받들다가요. 부인이 돌아가시자 외손자인 무한박 씨 박호 선생이 그 제사를 이어받습니다. 박호 선생은 외손자임에도 직접 가담되지 않았다 해서 처벌을 면합니다. 승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정이품 참찬벼슬까지 합니다. 이 참찬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장급 정도 되나요? 아니죠. 정이품이면 판서급입니다. 판서급이네.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그 밑쪽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쉽게도 박호 선생이 외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이쿠야. 그래서 자신의 형님인 박증 선생의 아들 박대덕을 양자로 들였는데요. 그분이 논산에 사셨습니다. 근데 박대덕은 벼슬을 안 하니까 서울로 안 간 모양입니다. 논산에 살면서 그 성산문의 신주도 받들어 내려오지 않고 자기가 사는 지역 노성현 조선시대로 치면 예. 거기서 지방을 써서 제사를 지낸 모양입니다. 그렇고 서울에 가서는 성삼문 선생, 다음에 박호 선생 부부 그 신주를 자기로 만든 항아리에 넣고 예. 인왕산에 묻은 걸로 보입니다. 인왕산이 경복궁 옆에 있어서 그런지 참 역사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듣겠습니다.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은
이 바람이 흩어지기 전 내 얼굴 한 번 만져줘. 예,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들어보았습니다. 소장님, 그럼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소설 같은 이야기라서 옛날에 큰 벌을 받으면 멸문지화를 당하고 아니면 그 식솔들은 모두 노비로 나갔었는데 노비가 제사를 계속 모셨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예. 그걸 또 송시열 선생이 또 다 이렇게 참견을 하시고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뭐 삼족을 멸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고 또 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게 사실이냐?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아요? 예, 꾸며낸 거냐? 어.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과연 그게 올바른 태도일까? 학문을 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임꺽정이 의적인가요? 글쎄, 임꺽정이 법으로 얘기하면 절대 의적이 아니죠. 그렇고 그 당시에 기록에 보게 되면 의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딘가 미적지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후대로 가면 갈수록 좋은 쪽으로 이게 변해가면서 마치 나중에는 민중들에게는 의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의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 자체가 그 시기에 그 의적으로 자리매김했던 시기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 그랬군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만 하더라도요. 정조 임금이 관심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장군 중에 한 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왕명으로 이충무공 전설을 만들고 그걸 제작하고 그러는 순간 그분이 일화가 덧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랬군요. 공을 세운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를 밝히는 건 그 시기 거고요. 뒤에 살이 붙여진 거는 또 그 다음 세대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산문 선생의 신주가 묻혔다는 사실이 진짜냐 거짓이냐라는 것과는 별개로 1672년에 송시열 선생에 의해서 신주를 찾아내고 그것에 의해서 또 한 번 추적해서 그 사실들을 만들어냈다는 그것은 1672년의 사실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재해석되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조실록을 조상님의 발자취를 좀 찾아보려고 뒤지다가 경원부사 하셨던 유용, 저희 할아버지 그 휘가 용자 쓰신데 유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임꺽정을 잡았다고 써 있더라고요. 경원부사인데.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여기 계시는 유형 장군의 할아버지 되시거든요. 예. 아버님은 유진동이시고.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냥 임꺽정만 의적으로 수염 달고 멋있게 나타나고 뭐 그랬을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정치가 민중들을 피폐하게 하고 또 김씨 일가들 또 득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중의 바람이죠. 뭐. 예,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김준수가 부릅니다. 살아야지.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 나오고 가세 나오고 가세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쩌시랴오. 그래도 사셔야지요.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어디쯤이지 무엇을 찾는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나.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죽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날개 못 펴고 접어진 내 인생이 사납고 서러워서 어찌운단 말이야.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 없긴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좋아 가는 인생아.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자, 김준수의 살아야지 들어보았습니다. 소장님, 송시열 선생님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성삼문 선생님의 신주는 어디로 모셨습니까? 송시열 선생은 성삼문 선생이 태어난 정확히 말하면 외갓집입니다. 홍성군 홍부급 노은리에 있는 외갓집이 그대로 현재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신주가 발견되기 20년 전인 1652년 충청도 관찰사로 오신 조경이라는 분이 성삼문 선생의 옛집이 남아있으니 충신정려를 내려달라고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조경이라는 분이 얘기할 때 당시 기록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성삼문 선생이 과거 급제했을 때 그 아버지인 성승장군이 기뻐서 북을 메어서 쳤다라고 하는 그 오동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노은리에 있는 주민들이 그 오동나무 고목이 한국전쟁 당시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고 또 신주가 발견되기 전에 자기 제자 송시열 선생님의 제자가 충청도 관찰사로 있었는데 이 성삼문 선생이 태어난 자리에 유허비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신주가 발견되니까 부랴부랴 송시열 선생이 유허비문을 작성하죠. 작성한 유허비문을 가지고 만든 비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세타령 들어보겠습니다. 억스가 부릅니다.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접은 편편나무나무 성님 나가 꽃피었다 주몽은 떨쳐 원산은 안방근사는 충주기야 붙여 선배산이 후라 전리시대 난 성산으로 돌고 이 꼴머리 짜르르르르 저 꼴머리 칼칼 별이 혈도 꼴머리 한대로 합수 철천망자 지방자 월턱 부정 박물이 벗금 저 건너 평폭 속에다 마주 꽝 마주 내려 산이 물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인다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인다 서울숲곡새가 구르문다 서울숲곡새가 구르문다 원산에 앉아오난 새는 아시라고 허게 들리고 근산에 앉아오난 새는 지게도 들린다 새가 날아든다 뱅가 잡새가 날아든다 이 산으로 가며 쑥구쑥구 저 산으로 가며 쑥구쑥구 쑥구쑥구 쑥쑥구쑥구 쑥구쑥구 쑥쑥구쑥구 쑥구쑥구 비둘기 날아든다 맛동이 굴러 비둘기 공주라 파란 공간 쪼개서 멋지어 살이네네 흐르는 철우주기 수 비둘기 걸동다 천배 주동을 못 이기려 저홍 같은 서를 이어 파란 공간을 입에다 덥석 물고 와 비둘기를 덥석안고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쏙쏙쏙쏙쏙쏙쏙쏙쏙 예, 억스의 세타령 들어보았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유업일을 세우고요. 그 후에 선생님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정에 청해서 사액을 받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서원의 마지막 사액을 받은 그 이름이 노은서원입니다. 사실 역대 충신, 열사, 명현들을 서원에 모시는 거, 후대에 모시는 거는 조선 후기의 일상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에 신주를 대하는 송시열 선생의 태도입니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옛것은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글자가 조금 흐릿해진 데만 살짝 붓을 가필합니다. 그래서 서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든 위패를 세우고 모시고 그 신주는 그 위패 뒤편에 따로 모십니다. 소장님 아까 노은이라고 하는 게 대전 노은동의 노은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그거는요? 노은이라는 지명이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몇백 개가 있습니다. 도를 이룬 노인이 숨어 지낸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보통 예. 그 노은이라고 할 때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늙을 노자에 숨을 넣은. 그리고 세종시의 다른 도시보다 선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의 넓이, 크기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옛날 영기군을 포함해서 제일 많은데 꼽으라고 하면 아마 논산일 겁니다. 아 논산. 예, 명제 윤정 선생님하고요, 사계 김장생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송소희의 사랑 계절 들어보겠습니다. 내님 봄꽃과 함께 오셔 여름에는 뜨거운
한 번 더 봄이 오겠죠. 예, 송서희의 사랑 계절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옛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서원은 회찰되지 않았나요? 대원군 때 아마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신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을 하면 보통 거기에 모셔져 있었던 패를 땅 속에 묻어놓고 그 앞에 단을 세우고 제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노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원 안에 모셨던 신주를 땅에 묻었는데요. 그리고 거기를 노은단이라고 하고 지금도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성산문 선생이 부인이 만든 신주는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까 박호 선생이라고 그랬죠? 논산에. 그 제사를 받들던 무한박씨 집안으로 모셔갑니다. 원래 자기네가 모셨던 제사니까 다시 모시겠다는 청원을 했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다시 외선 봉사가 시작됐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년으로 세동시 금남면으로 그 금남면 달전이죠. 이전을 했나요? 그 이후에 일이겠군요, 그러면요. 예.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는데 1903년 성산문 선생의 숙부인 성희 선생의 후손이 그 당시에 달전리에 살고 있었던 성기훈이라는 분이 조금 높은 벼슬을 하셨어요. 임금님에게 본손이 봉사손으로 정해갖고 본손이 제사 올리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희 선생 자체도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돼서 유배다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달전리에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성주영이라는 분을 봉사손으로 결정했고 지금도 제사를 받들고 있는데요. 원래는 달전리에 있다고 해서 달전사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름이 바뀝니다. 문절사로. 아, 문절사. 예.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노은선에 모셔져 있던 성산문 선생의 부인이 만든 그 신주를 달전리로 옮겨올 때 신주가마에 모시고 오거든요. 요여라고도 하고 신여라고도 하는데 그 신주가마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제가 박물관장으로 있었던 충남역사박물관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충청남도 박물관장님을 하셔서 그런지 얘기를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그 아버님이 그 문절사 성산문 선생 제1이 되면 아버님이 그 제문을 쓰셨는데 그 제문을 쓰시면서 성산문 선생을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김영임의 태평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못으나 상화를 바치어 못으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김영임의 태평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주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데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제가 명재고택의 유물을 충남 역사박물관으로 영국 위탁 받을 때 그걸 제가 맡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더 잘하시겠군요. 근데 그때도 얘기할 때 보면 한국 전쟁이 나니까 땅을 파고 그 안에 묻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금남면 달전리에서도 옛날 문서들하고 서책들하고 신주도 항아리에 넣고 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파서 문서 일부는 찾았는데 현재까지 신주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요번에 기회가 돼야 그쪽에 찾아갔을 때 어디라고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겠는데 저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더니 있다가 문중어른 한 분이 거기 또 봐야 되겠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지표조사라고 그러죠? 아, 지표조사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문중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파면 어쩌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윤아의 강강술래 들어보겠습니다. 남새가 놀아다 졸래졸래가 잘 논다 이 친구 저 친구 고고 남색 놀아가 여기 저기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랑주 뜨자 전라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쿠갱캥 개골정 광주 간의 왕개굴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걷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긍자 고사리 대사리 긍자 유작 꽁꽁 재미난 놈자 장장장거리요 긍자 고사리 대사리 긍자 고사리 꽁꽁 바구니 담고 아산이나 놈자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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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기 문 열어줄서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 새끼 찔룩잘룩 가사리 버시오 문지기 문 열어줄서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 새끼 찔룩잘룩 가사리 버시오 어이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돌아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돌아 강강술래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돌아 못 찾겠다 깨꼬리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돌아 나는야 오늘도 술래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돌아 못 찾겠다 깨꼬리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돌아 나는야 오늘도 술래 I can make your ass good I can make your ass good 강강술래 예, 이윤아의 강강술래 들어보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 이 문화재 또 역사 인물들 너무나 많은데 말이죠. 앞으로 세종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를 하고 이 전개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요. 유별날 정도로 세종 때의 세종시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임금님한테 내려받은 글들을 어르신네들은 보통 어필 그러거든요. 그러시죠. 예, 세종대왕이 내려준 어필만 2개가 있으니까 전이시 집안의 이정관한테 내려준 유명한 인물입니다. 90된 노모를 위해서 60 넘은 아들이 색동옷 입고 춤췄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부하님 씨 집안에는 자신의 큰 형님 양양대군의 따님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그쪽에 또 사패지를 내리거든요. 그때 쓰여진 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성 일구강산이라고 하는 그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연산군 때 충원을 하다가 임금에게 화살을 맞아서 죽은 김처선. 거기도 고향이 전입니다. 아하, 그랬군요. 저는 한 가지 여주에 모셔 있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예, 근데 여주가 세종대왕 축제를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세종시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뭐 세종대왕 축제를 해도 전혀 뭐 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여주에 가서 영릉에 가서 영을 모셔와야죠. 최소한 대왕님의 이름을 딴 도시가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사 한 번쯤은 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훈민정음 자모 갖고 뭐 벽면 디자인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런 분들과 함께 세종대왕을 보필했던 그런 인물들과 함께 세종대왕을 기리는 야외 전시 하나 정도쯤 제가 보기에는 세종호수공원이 딱이거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서도밴드의 평화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희망의 노래 부르리 아주 멀리 아득히 멀어 보이는 우리의 길 다시 고개를 들어 앞으로 나아가리 우리의 노래 온 세상에 울려 퍼지네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 모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 모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 모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 저 넓은 하늘에 퍼지네 찬란한 우리의 노래가 하리란 하라리로 평화의 하리란 부르자 굽이굽이 치는 강물 내 맘을 따라 흐르고 하늘 아래 펼쳐진 어깨들은 하나로 이어져 우리들을 감싸네 얼러를 치는 돌들은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 어디 향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용기나게 해